그러면은 아까 이 그 예측량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죠. 이게 2023년도까지 가면 1500척 이 정도까지 이제 그 LNG 엔진을 가진 배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죠. 엔진 만드는 LNG 그 연료를 가진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는 뭔가 호황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요거 있습니다. 요게 좀 요것도 좀 찾아봤는데, LNG가 이게 기체잖아요. 기체 상태. 상온에서 기체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기체 상태 오면 부피가 클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액체로 만들려 그러면 이게 영하 마이너스 162도에서 이제 액체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운반을 기체로 안 하고, 근데 이게 액체로 바꾸면 부피가 600배로 준대요. 600배나 준대요. 그러면 당연히 기체로 안 가고 액체로 바꿔서 이걸 운반을 해야겠죠? 아까 위에서 봤던 배에서 이게 다 액체로 이제 액체 상태로 바꿔가지고 요 안에는 마이너스 162도가 유지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162도 이상이 더 밑으로. 그럼 요거가 이거 만드는 기술이 이것도 어마무시해야 돼. 중국이 실패한 게 이걸 못 만든 겁니다. 이게 그 내부인데요. 여기 사람이 조그맣게 있죠? 이 내부인데 엄청나게 크죠. 요거를 만드는 요게 기술이 또 이거 어마무시하답니다. 이게 중국 여기서 실패했답니다. 중국 실패. 그리고 요거를 만들 수 있는 특허, 뭐 설계 기술 이게 프랑스 거랍니다. 프랑스 GTT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대요. 한국은 요거 갑자기 이름 생각. K 시리즈, K1, K 뭐 2 요 시리즈가 있는데 실패했답니다. 이거 한국도 못 만들어야지. 한국도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 K 시리즈 2는 이거 성공할지 아직 미지수고요. 어쨌든 요 기술은 설계 기술은 프랑스 이 회사가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요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도면이나 이런 거 설계는 거기서 할 수 있고 실제 시공은 할 수 있나 봐요. 한국에서 시공을 합니다. 그 중국은 시공이 실패했고 한국은 이게 성공을 하는 거죠. 계속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게 설계가, 그러면은 이게 한국이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국만 LNG선을 만들 수 있으면 한국의 3대 그 회사 있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 이게 세 개도 좋은 거 아니냐? 이거 한국만 만들 수 있다며. 이거 얘네도 다 앞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야? 얘네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이게 프랑스에서만 이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배 한 대가 약 한 2천억 정도, 1,800억에서 2천억 정도 한답니다. 그 LNG 선 이게 2천억 정도 하는데, 이거 만들어 봐야 한국에서 그 배 회사들이 남는 게 건조 이익이 100억 이렇게밖에 안 된대. 100억에서 140억밖에 안 된대요. 이게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GTT라는 회사 있잖아요. GTT라는 회사가 요 설계 로열티를 가져가는데, 로열티를 어마무시하게 가져간답니다. 100억, 배 한 대당 100억씩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이 조선 3사는 그 고부가 같이 배 만들어 가지고 얘네한테 다 지금 헌납하는 거예요. 얘네한테 헌납. 그래서 얘네는 남는 게 없어요. 조선 3사는 LNG선 호황이 와도 사실 이거를 국산 기술로 대체하지 않는 이상 이게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선 3사도 좋아지려 그러면 한국에서 요거 만드는 기술을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뜨면 아니면은 현대미포조선, 뭐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어디가 이 기술 개발해가지고 독자로 간다. 이제 100억 원씩 더 안 줘도 된다. 이런 기사가 뜨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다 돈이 만드는데도 100억 버는데 그냥 가만 앉아서 100억을 가져가는 회사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냐, 요거 만드는 회사, 시공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시공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 재료 납품하고 이런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요거 과연 좋을까? 요거 좋을 수 있겠죠. 두 개죠. 아까
LNG 엔진 만드는데, 엔진 만드는데 이거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안에 들어가는 거 이제 들어가는 게 뭐가 필요하냐면 단열재 필요합니다. 단열재. 아까 여기 마이너스 162도 이거 유지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이게 이제 마이너스 162도를 유지하기 위한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단열재들이. 본행제라고 하더라고요. 본행제. 그러면은 여기에 만든 회사를 찾아봤더니 한국에 두 군데 있더라고요. 동석 하인텍하고 한국카본입니다.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단열재 만드는데 단열재. 이거 단열재. 본행제 단열재. 이런 거 만듭니다. 요게 요 안에 짜자자자자 깔리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많이 깔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깔리는 겁니다. 한국에서 두 개가 가점입니다. 가점 상태. 두 개가 다 합니다. 이 두 회사가 다 하고요. 실제로 사업 보고서를 요런 느낌으로 깔리는 거죠. 요게 GTT라는 회사에서 이제 설계 그 멤브레인 마크 3랍니다. 마크 3. 요 이제 설계 요게고 요 안에 이제 이게 실제로 여기 본행제들이 짠짠짠짠짠 깔리는 겁니다. 짠짠짠짠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추세는 어떻냐면 이게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162도를 유지하려 그러면 이게 또 유지만 해도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자연 기화가 되나 봐요. 자연 기화가 돼 가지고 유지를 해도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바뀌어서 자연적으로 이게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운반하고 있는데 슬슬슬 사라지는 거지, 연료가. 운반하고 있는데 슬슬슬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운반하고 있는데 사라지는 비율을 줄이려면 이 본행제를 엄청나게 더 많이 깔아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초반에 설계였을 때는 이게 210mm 이 정도 두께로 이 정도 했는데 지금은 480mm 이렇게 이 정도 두께로 설치한데 약 2배 이상인 게 이게 2배 이상 들어가는 거죠. 이게 2배 이상 재료가. 아무튼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봐보면 동성 하이텍 사업 보고서인데요. 동성 하이텍 사업 보고서인데 초저음 본행제가 시장 점유율 50%. 그러니까 아까 그 한국카본하고 동성 하이텍 두 개 있다 그랬는데 반반입니다. 얘 반, 얘 반. 반반이에요. 반반. 서로 그냥 반반 하고 있습니다. 반반. 아, 그리고 요거 이 회사의 매출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이 동성 하이텍과 한국카본의 매출은 다 단열재입니다. 90%. 한국카본 단열재 LNG 본행제 그 매출 비율 97%입니다. 97%, 90%.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그 본행제가 얼마만큼 앞으로 나갈지만 계산할 수만 있으면 매출 예상되겠죠? 매출 예상할 수 있겠죠? 매출 예상되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예상되겠죠? 이거 당연히 예상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봤냐면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었죠. 2019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는 요거를 세제곱미터 부피 단위로 이거 계산을 하더라고요. LNG선에는 부피 단위로 계산하는데 LNG 운반선에 평균적으로 이게 그 연료가 얼마만큼 들어갈 거냐, 그 부피 이게 통 있었잖아요. 아까 배의 통 이게 크기가 얼마만큼 될 거냐,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얘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요 부피가 얼마, 이 통 하나의 부피가 어느 정도 될 거냐, LNG 운반선. 그래서 봐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LNG 선의 크기가 26만 6천이래요. 26만 6천. 제일 큰 게 이 정도 크기고요. 그 다음에 한국 LNG 벙커링 산업협회 여기 들어가 보니까 LNG선 한 척은 보통 요 정도의 크기를 가진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3만 5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뭐 제가 대략 LNG 운반선 한 척은 15만 세제곱미터 요 정도의 크기를 가진다. 이렇게 제가 대충 이렇게 해봤고요. 이 정도 크기를 가진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전체 데이터의 배를 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미 대충 이 정도만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이 정도만 해놔도 뭐 앞으로 매출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뭐 가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엄청나게 늘어나는 애들이 뭐죠? LNG 추진선이잖아요. LNG 추진선, LNG 연료가 필요하면 LNG 연료 탱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연료 탱크. 연료 탱크의 크기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세계 최대 크기의 LNG 퓨엘 엔진을 가진 컨테이너십 23,000 TU급 얘네가 18,600세제곱미터의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좀 어디서 찾아봤더니 보통 조그만 배들은 3,000에서 10,000 정도 이 정도의 연료 탱크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얘는 제일 큰 애니까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대충 연료 탱크 배 한 척의 연료 탱크가 한 10,000세제곱미터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해서 제가 이 정도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요거면 이제 다 계산할 수 있죠? 2019년도에 LNG 추진선 31척, LNG 운반선 48척입니다. 그러면 뭐 계산 간단하죠, 이거. 요거 곱하기 요거고요. 요거 곱하기 요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2019년도에 LNG 총 부피가 이 정도 나오고요. 2020년도에 LNG 추진선 요만큼이고 LNG 선은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총 부피가 8,600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도 쭉쭉 두들겨 보면 이 정도의 이제 LNG 총 필요한 부피가 이 정도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나온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LNG 이게 이제 숫자가 사실 추정치가 이 정도 됐는데 거의 뭐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요. 중요한 건 늘어난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제가 요거를 LNG 운반선을 아까 그 중국에서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총 80척 발주되는 거 중에 이게 증권사 리포스트에서도 보수적으로 잡으면 57척 정도, 좀 좋게 잡으면 72척 정도, 이 정도 될 수 있겠다 해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봤어요. 57척 이거 수주할 때랑 72척 수주할 때랑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년도에는 한 70% 성장한다고 나오고 있고요. 좀 좋게 잡으면 한 2배 성장한다. 이 정도 느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